네, 세종인성 학당장 천광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시청 앞인데 소담중학교에 왔어요. 소담중학교 한 교실에 들어와서 독서 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왔어요. 듣기에는 이화회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종에 이렇게 책을 보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임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도 반가워서 오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이 독서회가 진행되는가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흐르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일단 촬영을 하고서 자막을 맞춰 놓으면 되겠죠. 뭐 자막을 맞춰 넣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이 독서회, 독서 모임, 뭐 독후감 모임인지 하여튼 독서 모임이 참 지금 참 이 세종에 얼마나 있는가 모르지만 있다고 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책을 잘 안 읽어요.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써봤습니다만서도 참 독서가 책 읽기가 SNS에 밀려가지고 트위터 140자에 밀려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무작위로 제가 마이크대를 설치하고 잠시 후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십시오.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다들 있으셔서 일단 전화부터 좀 음소거를 하시든지 전화를 좀 무음으로 좀 해놔주시고요. 진행하시면서 본 주제하고 맞지 않는 것은 좀 참고해 주셔야 이게 시간이 제대로 갈 수 있어서 우리 교사님 시간이 벌써 몇 분 잡아먹었어 벌써. 그건 내 거 아닙니다. 17분 잡아먹었는데 17분 빼시고 13분만 하라면서 그거는 빨리 하십시오. 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의 법칙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없을 거로 생각해서 제일 앞쪽에 보면은 리더십의 법칙에서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이런 소제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의 10주년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한 명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서도 많이 읽고 그 밑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로버트 슬러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중간에 리더십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 존 맥스웰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책 구두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또 그 밑에 지도자는 통전서를 갖추고 통전서가 나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자기 암시를 실천하는 최고의 책이다. 요런 말을 했어요. 왜 땡땡땡 이거 누굴까요? 여기 말한 사람이? 박두희 선생님. 문제입니다. 박두희 선생님이시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박두희입니다. 유명하다 이건. 요약을 보면 요약은 요약만 읽어도 이 책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은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요약 보면 두 번째 줄에 굵은 게 해놨어요. 리더십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추종자. 리더십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답니다. 곧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방법을 배워야 해요. 또 그리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첫 번째 자질은 아까 얘기했던 통전성이에요. 통전성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그 통행이 나오네요. 통전성은 언행일치의 완전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르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존 맥스웰은 통전성을 갖춘 다음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문제 해결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라고 요구한다. 중간에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다. 선천적이 아니랍니다. 중간에 리더십이 기초가 되는 원리를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습득된답니다. 선천적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습득된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라우나드 라벤휠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 했어요. 어떤 마을에 가서 지나가다가 혹시 이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노인한테.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저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뿐이요. 당연히 갓난아기 태어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배워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선천적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예시한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지금 리더의 자리가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묻고 싶고요. 아니면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으려면 어려운 고비를 맞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라.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리더십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얻어야 된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넘기시면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랑 아니고 그림을 했어요. 태권도 목차. 그래서 첫째 날 강의부터 쭉 해서 보면은 열째 날 강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첫째 날 강의 1번. 당신은 타인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제이스 조지스는 리더십에 대한 인상적인 말을 했다. 리더십이란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다. 히틀러, 짐 존스, 예수, 마틴 루터 킹, 윈스턴 처칠도 지도자. 다 지도자인데 가치 체계와 경영 능력이 달라요. 그렇죠? 가치가 달라요. 그러나 추종자는 많아요. 그들을 추종자 있기 때문에 늘 리더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은 리더십을 추종하는 추종자를 얻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지위를 하는 능력을 정의한다. 그 밑에 보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영향력이에요. 가로 열고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리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리더십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5단계입니다. 첫 단계, 직위. 직위에 의해서 어떤 리더십 발휘가 있고, 둘째, 허용.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허용을 만들어요. 셋째 단계, 성과. 일은 무조건 성과가 달성해야 돼요. 그래야 보상되죠. 그 다음에 넷째 단계, 인물을 개발합니다. 그 밑에 인물 개발. 왜냐면 뒤를 이을 지도를 개발해야 돼요. 자기 혼자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인격. 더 이상의 리더가 없다. 이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위에 박스에 보면 맥스웰이 5,000명을 접촉하는 방법이 있어요. 5,000명. 5,000명을 접촉한답니다. 이 방법을 썼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으로 얼굴과 함께 이름을 익힌다. 쉽지 않죠. 두 번째, 엽서를 보내고 답장이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답장을 매주 읽는다. 매주 약 250통의 답장이 온답니다. 세 번째, 면담 시청자들이 양식에 기록한 모든 서류를 읽는데요. 넷째, 내가 보내온 편지들은 읽고 답장을 쓴다. 5번째, 해마다 각 팀에서 실시하는 친교 행사에 한 번씩 꼭 참가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00명이 접촉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날이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닥쳐요. 그렇죠? 하루에 100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래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예를 들어볼게요. 상위 20%의 고객이 구매 대금의 백화점의 전체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렇죠. 은행의 20%의 고객이 예금의 80%를 차지한대요. 주당 아시죠? 주당의 20%가 전 세계 맥주의 80%를 소비한답니다. 20대 80이란 파레토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이 있죠. 2004년도 크리스 앤더슨이 발표한 것은 롱테일 법칙이에요. 롱테일. 이 반대입니다. 아까
20대 80, 20%가 중요한데 이건 80%가 중요해요. 80%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80%는 20%는 잘 안 사요. 80%의 개미 군단들이 조금씩 산답니다. 이해되죠? 그 80%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롱테일 법칙이에요. 롱테일. 꼬리가 길죠? 그래서 꼬리, 테일, 롱테일 법칙입니다. 이것이 크리스 앤더슨이 발표한 건 2004년도에. 그 밑에 보면 우선순위를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할 때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어떤 일이 자신에게 꼭 가장 만족스러운 일인가? 요걸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랍니다. 그 밑에 3R이 있어요. 3R. 필수성, 성과, 보상. 이것이 비슷할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원리들은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파레토. 요 양식입니다. 파레토. 요거는 집에 가서 하시고 다음날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세 번째 날이 뭐냐면 통전성을 가져라. 통전성. 아까 통전성이 뭐라 했어요? 언행일치입니다. 통전성의 사전적 의미는 완전하고 일치된 상태래요. 나에게 통전성이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함께 있든 나는 나인 것이다. 언행이 일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딤디비가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딤디비, 신뢰죠. 그 밑에 통전성 중요하죠. 통전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통전성이. 첫 번째, 통전성은 신뢰감을 준다. 당연하죠. 언행일치가 되는데 리더가 언행일치가 안 되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신뢰할 수 없죠. 두 번째, 통전성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당연하죠. 믿음을 주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통전성이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팀 로빈스가 말하는 거 뭐냐면 당신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따른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제안하는 것은 통전성의 혈액이다. 통전성.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로펠의 말이 있어요. 모든 권리에는 책임, 모든 기회에는 의무, 모든 수위는 세가 동반한다. 세금. 그렇죠? 그래서 넷째는 통전성은 명성을 얻게 된대요. 당연하죠.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통전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집안에서 해보세요. 한번 집 색깔이 좋습니다. 통전성을 키우는 사람과 이미지 키우는 사람이 분별해 보래요. 그래서 일관성.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던 똑같은 사람이냐? Yes, No. 체크하세요. 선택. 당신에게 이익이 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신용. 당신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인정해 주는가? OX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진짜 통전성을 키우는 사람이냐 이미지 키우는 사람인가 한번 판단하면 된답니다. 다섯째인데요. 통전성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다. 당연히 실천해야 되겠죠. 그죠? 남 보고 먼저 언행일치가 안 되겠죠. 자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 없지만 통전성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통전성을 가진 사람은 두 주인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모신답니다. 의리가 있다는 거죠. 가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 않으면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89%는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쓰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89%는 시각적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10%는 청각적이고 5%는 아니 1%는 기타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89%가 시각적인 것이에요. 청각적인 것은 10%. 1%는 기타 감각이다. 넘겨주시고 여섯 개 또 있네요. 통정성을 갖춘 지도자는 똑똑하고 신뢰감을 준다. 당연하죠. 일곱 번째, 통정성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훈련하는 거예요. 실력, 언행 있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림 위에 리더십이 도전의 책에서 추종자들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4가지는 제일 처음에 정직성, 능력, 비전, 그리고 영감이에요. 영감. 4가지 중요해요. 영감. 그래서 그거는 밑줄 한번 보시고, 그 그림에 보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고객 밑으로 갈수록 권리가 커져요. 고객, 근로자, 지도자. 지도자일수록 권리가 작아집니다. 단지 반대로 책임이 커져요. 당연하죠? 권리와 책임. 그래서 지도는 책임이 더 많다. 누릴 권리보다는. 리더십 중에서 이런 다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만 들을게요. 1913년 캐나다 탐험대와 1914년 영국 탐험대 2개 있어요. 근데 캐나다 탐험대는 북극을 탐험했어요. 11명이 고립했는데 전원 죽었습니다.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는 남극을 탐험했는데 2년간 27명이 전원 살았습니다. 그만큼 리더에 따라서 어떻게 같은 조직 내에서 힘을 주고 뭐 창의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격려해주고 희생해서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이런 분명히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인 간에 리더자가 중요하다.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자가 변할 때는 조직이 변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리더십이 달려있다. 상당히 중요하죠. 보면은 가장 먼저 변할 존재는 우리 자신이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에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상대방을 변하라.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답니다. 변화를 엄청나게 거부한답니다. 되게 다양한 사람이고요. 넘겨보시고 거기에 뭐 갈릴레오의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압니다. 왜 변화를 싫어하냐? 왜 변화를 거부하느냐? 예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변화는. 또 부정적이죠. 또 현재 안 좋아하죠. 예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마번에 보면 변화의 발전적인 과정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2%, 10%, 60%, 20%, 8%입니다. 2%는 혁신가예요. 우리의 조직에 대해서. 10%는 초기 대체자, 즉 좋은 아이디어를 안다는 거예요. 일찍 받아들여요. 중기 대체자는 그냥 대다수가 차지해요.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냥. 후기 대체자는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느린 분은 전혀 반대라는 변화를 싫어한다. 바번에는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당연하죠. 내가 변하고 남을 변할 때는 너 변화 안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공감대. 넘겨보시고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삼성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망합니다. 그 변화입니다. 유수의 세계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변한다는 뜻이죠. 5째 단어입니다. 문제 해결의 목표는 리더다. 당연히 리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의뢰하는 대상 누구냐? 가족이 가장 많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들은 삶의 의미를 준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어야 된답니다. 문제가 없으면 살 재미가 없대요. 즉 동력선에 극복해야 할 주된 장애물은 플로피를 정한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잘 나갈 텐데. 아닙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간답니다. 물을 극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력선이 나간다.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나간답니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당연히 극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거기 볼게요. 중간에 눈 속에 사람을 파묻어봐라.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일 것이다. 그는 절대 빅물에 키워봐라. 링컨 같은 인물일 것이다. 소화비를 때려 눕혀봐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이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돌리 파트라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박스 보세요, 박스.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크가 아니라. 헬렌 켈러, 처칠, 슈바이처, 마트마 간디, 아인슈타인, 즉 300명의 성공한 인물을 봤더니 4분의 1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성공하네요. 4분의 3은 가난했거나 깨어진 가정 출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행복하진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뜻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보다는 어려운 삶을 걷겠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반드시 존재한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식의 시차가 지도자에 평가한다. 지도자는 문제 해결의 크기에 따라 큰 금을 낼까요? 일은 속히, 사람은 천천히 신중하게. 6일째입니다. 그 13페이지죠. 당신은 삶의 태도가 분명한가?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책이 있어요.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 나의 인생, 나를 위해서만. 이 태도. 자, 삶의 태도 중요성. 척 수인들은 태도는 외모, 재능, 기술보다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자, 검은 점 봤어요. 검은 점. 1983년 미국 코스보고서에서는 500대 기업의 임원들을 조사한 결과 94%가 자신이 성공률입니다. 즉 태도예요. 94%가. 샌프란시스코의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 자문회사에서는 100대 기업의 부기장과 인사상을 했더니 종업을 해결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무능력이랍니다. 나머지 동료와 협력은 17%, 부정적인 거짓말 12%, 그 태도 10%, 의욕 부족 7%, 단데 약 70%가 태도예요. 무능력이 30%가 안 된답니다. 사람을 자를 때. 그만큼 태도가 중요해요. 인간관계 중요하다는 거죠. 카네기 재단에서는 10만 명의 인사 기록카드를 분석했더니 성공률의 15%는 기술적인 물리예요. 나머지 85%가 성품, 태도랍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 자, 넘기세요. 14페이지 가장 위에 박스 보면 샌프란시스코만의 지역에서 시작한 이중맹공, 두 가지의 그 중요한 것을 가려서 법리관 들어가요. 한번 집에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대한 골퍼 아놀드 파머의 사무실 벽에 걸린 작은 폐가 있대요. 중간에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패배한 것이다.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전쟁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다. 조만간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주를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주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어렵지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루에 수천 번 외칩니다. 우리 회원님들 제일 오른쪽에 15페이지 가장 밑에 보세요. 그림에 자기 암시.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이 자기 암시가 엄청난 힘을 줍니다. 한번 집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제일 밑에 검은 글씨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스 밑에 폴 마이의 말이 있어요. 폴 마이어. 태도는 생각의 습관이며 습관은 획득된다. 반복되는 행동은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 나에게 잡초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부정 생각이다.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푸르고 신선할수록 나쁜 습관과 부정적 생각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 부정적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죠. 넘기세요. 7일째입니다. 인간관계를 힘써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칭찬도 자기 혼자 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지도를 줄 수 없다. 혼자 만든다는 거죠.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가이 파고스의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노동의 성취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제의 성취고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경영의 성취고 이 세 가지 모두 잘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성취예요. 세 가지 다 잘해야 된답니다.
자, 거기 보면 중간에 인간관계 첫 번째 원리는 성공적으로 사람을 개발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가정을 한다. 1번,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격려에 대해 반응한다. 칭찬하지 그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한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3번, 사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르기 전에 먼저 그 지도를 따른다. 지도자의 통전성을 믿기 때문에 따르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모른다. 성공은 상대적이다. 5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가 돼야만 추종자가 많아진답니다. 또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동기부여가 어떤 것이냐? 거기 하나만 읽을게요.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 목적에 참여, 긍정적인 불만족, 인정받음, 분명한 기대감, 이런 것이면 동기부여를 준다.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명확한 질문을 한답니다. 인간관계 두 번째 원리는 성공한 사람에게 타인에게 명확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6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꿈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가? 두 번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심원의 충고를 할 수 있는가? 진심원의 충고는 10계명인데 질 밑에 박스 먼저 칭찬을 하랍니다. 그 다음에 직면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하고 그래야만 성원을 잘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믿고 따릅니다. 넘기시면 다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진짜 마음으로 듣는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 말을 무시하거나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답니다. 나는 박스에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인가? 집에 가서 숙제해오세요. 아셨죠? 네 번째, 이 사람의 특기를 무엇이냐? 사람의 특기를 알아주라는 뜻이죠. 5번째, 맡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6번째,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유익을 설명해줍니다. 당연히 인간관계의 유익한 거 당연히 중요하죠.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사람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타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친구, 인간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 개발의 원칙이래요. 인물을 개발하래요. 자기를 추종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답니다. 리더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인물 개발한 시간이 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됩니다. 공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성공의 필수 요소다. 쉽지 않죠. 만약 사람을 시켜달라면 그런 카리스마, 그런 독재죠. 세 번째, 20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라. 당연하죠. 언행일치, 통념성이 가진 사람한테 리더, 지도한테 따르려면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봐라.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먼저 보여라. 타인의 자존심을 먼저 세워줘라. 7번째, 가장 중요한 잠재력은 그 회사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추종자들. 8번째, 8일째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비전은 성공과 일치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뜻이죠. 비전이 지도자를 만드는가 아니면 지도자가 비전을 만드는가? 나는 비전이 먼저라서 본다. 이거는 맥스웰이 한 얘기예요. 비전이 4단계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박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보기로 마음 먹는 것을 본다. 볼 때 마음 먹는 걸 보냐? 당신이 보는 것을 어떻게 되냐? 모르세 로진이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갖는다면 나는 뭘 하겠다. 한번 해보래.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무엇을 갖는다. 내가 돈을 갖는다면 나는 이거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를 갖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래. 집에 와서 숙제입니다. 그 밑에 당신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증대하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가 있대요. 당신의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 당신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가? 물어보랍니다. 당신이 비전과 꿈을 키우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영원히 나올 자녀이기 때문이다. 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꿈과 비전. 넘기세요. 9일째입니다. 자기 훈련에 게으르지 말래요. 꿈이 있어야 뭐예요? 자기가 게으르면 안 되죠. 그죠? 자꾸 리더십을 후천적이게 만들어야죠.
인물을 개발해야죠. 게을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절제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 몸에 읽어볼게요. 자신부터 시작하라. 좋은 말이죠. 일찍 시작하라. 지금이다. 지금이죠. 지금 늦지 않았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삶을 조직하라. 책임감을 환영하라. 책임을 받아들여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의 한계가 있다. 9번째, 지도자들은 피지도자들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 10번째, 통전성을 개발하라. 11번째,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라. 12번째, 감정으로 일하지 말고 인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라. 좋은 말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리더를 개발하라. 추종자죠. 추종자가 진짜 진정으로 추종자를 얼마나 많이에 따라서 리더가 된답니다. 우리는 다 리더거든요. 자기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로 진정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중요합니다. 인물 개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의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넷째 줄에 안드류 카네기는 당신이 혼자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큰 발전을 향해 진일보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내다보면 곡식을 심어라. 2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어라. 한 세기를 내다보면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인물을 개발하라 합니다. 좋은 말이죠? 박스에 보면 스티븐스는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3가지 규칙을 언급했어요. 좋은 구성원을 선택하라. 당연히 구성이 있겠죠. 그들에게 지름길을 택하지 말려고 한거라. 마지막에 일정한 한계 내에 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구성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구성. 좋은 구성이 누구냐? 5가지 원리가 있대요. 구성 선택하려면. 첫 번째, 작은 조직일수록 좋은 인재를 선택하라.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선택하라. 무슨 일을 맡을 거니까 먼저 생각하라. 팀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 마지막에 최고의 사람을 쓸 수 없다면 최선의 가능성을 지닌 신입을 태용하라. 신입자를 태용하라. 자, 그 다음에 리더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비타민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읽지 말고요. 제일 마지막에 2번째, 존 하기. 리더십은 진정한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토마스 왓슨, 마지막 지도가 리더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고 서버트 리더십이 이 사람이에요. 봉사 리더십. 그래서 거기 보면 목사, 킴 목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윈프리, 서재석, 그 다음에 누구죠? 유재석. 지금까지 막. 그 다음에 박주성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은 히틀러, 박정희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답니다. 뒤에 보시면 서버트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을 구분해놨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림을 하세요. 여기 보면 두바이 국왕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제가 많이 좀 애용하는 이런 스크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우디 두바이는 사막이에요. 섬나라 사막인데 석유밖에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나라를 구한 국왕인데 웬만한 사람은 자기만 먹고 살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후대를 먹여 살리려고 거기다가 많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 도시를 만들었고 패러슈트 전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낙하산이 어서 와라. 낙하산도 괜찮대요.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면 불러와요. 돈도. 또 미래를 바꾸려 시도하지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형들 먹인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두바이의 사막을 만들었어요. 두바이 사막에 셀레스틱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생각지도 않아요. 두바이에 108층짜리 있죠?
108층짜리. 그 맞아요. 최고의 높죠. 옆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 여기 어디냐면 스위스. 스위스면 뭐 있어요? 그런 거. 저기 위에 그 산이지, 저기 빙하. 뭐죠? 융. 아니, 뭐지? 융. 융프라우. 천년 만년설. 저 어린 보여요, 여름에. 눈이 보여. 근데 그걸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사람도 죽었지만 4,000m, 5,000m를 올라갔습니다. 기차로. 톱니바퀴 기차로. 지금 후사가 먹고 살아요. 거기 올라가면 얼마 주냐, 아직? 얼마예요, 숙제? 질문. 1인당 22만 원입니다. 거기 가서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갔다 올라가서 갔다 오는 게 1시간입니다. 올라가서 딱 정상에 올라서 사진 찍고 눈 만지고 신라면 먹고 와요. 한국 딱 22만 원. 하루에 얼마 버냐? 수백만 명이 올라가요. 진짜. 아니 왜 거기만 있느냐? 가만히 앉아서 돈만 쓸어요. 그 밑에 에펠탑. 여기도 가서 또 열받았습니다. 이 파리의 상기탑인데 파리는 고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그 수백 년의 고궁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딱 지니까 전 국민이 난리 났어. 이런 해골바가지를 갖다 놔요, 철을.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10년 후에 이걸 없애자고 했어요. 10년 후에. 근데 10년 안 돼서 사람들이 고궁을 부른 게 아니라 이걸 보러 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팽개했어요. 없애지 말자. 그래서 파리의 상기탑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얼마나 크냐면 네 군데인데 다리가 네 군데예요. 세 군데에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중간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 돈이 달라요. 여기로 올라가려고 줄을 100m씩 있어요. 그것도 매일 돈을 막 긁어요.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냥 싼 말 해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독일인데요. 그 빨간 모자에 빨간 머리 모자인가? 네. 거기 작가가 거기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독일에 있는 모든 동화책을 내가 모아놨어요. 이 마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동화책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전체가 조그맣니다. 이걸 보러 전 세계를 가는 거야. 가서 밥을 먹고 사진 찍고 어마어마한 돈을 줄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어다니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크려면 이런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읽음으로써 좀 우리 자신이 한번 반성이 되고 또 리더를 키우고 충성을 키우고 또 이 중에도 리더도 다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다 리더가 되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설명 잘 됐나 몰라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 리더십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이 책을 읽어보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잘 들었어요. 정말 제가 꼭 읽어야 될 책인데 갔더니 13년 전에 절판됐다고 그래갖고 5천 명에 탁 눈이 띄지. 아주 중요한 거는 제가 꼭 필요한 내용인데 통전성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통전성을 이렇게 사전도 찾아보고 했더니 영어로는 대충 알겠는데 한자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통할 건자 업전자로 써야 되는 건지 무결성, 진실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 통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우리 저기 교수님. 박웅 교수님. 법전자 나오는데 저도 이게
말한 단어 중에 하필 통전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조금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뭐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무전성이나 아니면 뭐 언행일치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 통전성의 전자가 그 어떤 전자를 쓰죠? 여기 찾아보니까 법전자를 쓴 거 같아요. 법전자를 쓰면 아마도 사회 통념상 사회에서 그 뭐라 그럴까 흔히들 사용하는 그 어떤 통념적인 것들의 어떤 모험적인 것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먼저 묵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갔더니 똑같이 맥스웰이 지금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7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격을 갖춰라. 그런데 거기 통전성이라는 거하고 단어를 보니까 똑같아요. 인터그리티라고. 맞아요. 인터그리티. 인격을 갖추라. 여기는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인격을 갖춘 것이 이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갖고 다닙니다. 여기에서도 이 맥스웰이 그 인격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렇죠. 인격이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다른 것을 갖춰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불거품 같은 게 있다고 그런 의미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또 뭐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리더가 안 되기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니까 빈틈이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신경. 이게 빈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빈틈이. 그냥 들으면 누구나 아 그래 수긍은 가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문제를 극복할 때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때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쉽게 하는데 이게 리더라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참아야 되는 건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 완전히 참는 사람들 같아요. 성인군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이 문제죠. 모든 개개인은 뭐 삶의 고민, 친구 간의 고민,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 많은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 얘기하는 걸 다시 해야 돼. 그 우선순위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문제처럼 고민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그거 할 수 있어? 해결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요만한 거 가지고 너무라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완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저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사실 상당히 힘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또 교수님 저한테 그래요. 어이 박 교장 당신은 그 고민이 손가락에 약간 기술한 거야 그래요. 그까지 명예? 한뿐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3개월 동안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나도 막 스트레스 왜 이럴까 이라고 해서 나도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자기 해주셨잖아요. 이랬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끝낼게요. 작년 10월 달에 자기 아들이 30살 먹은 애가 백혈병 걸렸대요. 그래서 투석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 그래서 너무 집안에 풍부하게 되죠. 또 생겼어. 딸이 있는데 작년에 1월 달에 결혼했답니다. 결혼해서 의사예요. 여의사. 사위도 의사입니다. 근데 임신을 했어요. 봤더니 쌍둥이야. 쌍둥이 태워보니까 쌍둥이인데 이상하게 됐어. 우리가 염색체가 EN이에요. 우리 보통 EN인데 그 자가복제로 4N이 돼서 2에 2N 나눠가야 돼. 근데 3N이 됐고 N이 된 거야. 둘 다 기형아예요.
그래서 태아 속에서 수술했답니다. 그래서 3N짜리를 N을 떼내고 N짜리를 엄마 거를 했는데 3N짜리가 동맥과 정맥을 바꿔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의료사고.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둘 다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올해 2월 달에 사위 의사가 3N짜리를 뒤에 태우고 뭐 산소통도 태우겠죠? 자고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부산까지. 그리고 엄마, 친정엄마지, 친정엄마가 운전하고 N짜리를 태우고 옆에 딸이 타고 동시 출발했어요. 밤 12시 됐는데 사위가 안 오는 거야. 연락을 했더니 사위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고 3회짜리 죽고 그 사이에 너무나 변한 거야. 그분이 막 자살을 생각했대요. 나한테 왜 이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이겨보자 해서 트럼펫 불면서 매일 이겨낸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나보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자살도 수줍어 생겨나나 자살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이겨냈다. 지금 너무 좋대요. 있는 사람은 잘 살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문제를 어렵게 막 크게 과대해서 저희 포장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해결해서 자기 암시를 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해놓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해자, 이거 막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자기 습관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아까 중요히 말했는데 추종자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진정한 추종자가 있죠. 그죠? 권력에 의해서 추종자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추종자. 결국은 리더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통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 설명했듯이 2페이지 보면 아까 인격 더 이상 리더는 없대요. 인격자, 이거는 완전 다 큰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도달 못합니다. 이해되죠? 못해요. 여기까지 못하게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의 이술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이 책도 있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참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막 밤에도 막 일어나서 다시 보고 해제되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저 치과 의사이시고 어디 병원이시죠? 오늘 그 책 다 읽고 오셨죠? 얼마 못 이겼습니다. 그 읽으신 만큼만 어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그냥 꼭 그냥 책 내용, 뭐 그냥 책 내용보다 그냥 일단은 그냥 제가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뭐 그냥 책 내용을 뭐 좀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냥 우선은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저한테는 그 첫 자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그냥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또는 그냥 여기 구성원들도 그냥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알고 싶어서 그냥 우선 참석을 했습니다. 책 내용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변명입니다. 박웅 교수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어떤 남을 만나거나 또는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뭐 나이가 해가 되니까. 근데 이 책을 정밀히는 못 읽었지만 읽고서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지해진다 할까? 상당히 흔한 말로 내공이 참 깊다. 아주 좋았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너무 진부하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경영하는 사람들,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됐는데 보니까 뒤에 이제 다른 책이지만은 번역한 분이 이 책은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아주 절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문학 경서를 조금 보다 보니까 너무나 같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서가 갈려 있지만은 어떤 진리는 보편성이 있구나. 여기 보니까 마치 뭐 노노맹자 읽는 그거하고 너무나 같아갖고 아주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향력이란 말이 있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내가 주위에 어떤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좀 부담감 느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저희 삶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대표님은 뭐 하면서 하셔야지. 뭐 저를 또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유태희 단장님한테 카톡으로 리더와 보스의 차이 이렇게 써서 보냈잖아요. 사실 이게 아마 옛날에 어떤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27살 때 그 동천안에 이제 JC가 이제 동천안 JC가 있고 천안 JC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JC라는 것이 사실은 전후가 우리나라 힘들어지고 전쟁터에 이제 젊은 청년자 리더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 힘들어가는 국가에 이거를 청년들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모임이 이제 JC의 모임이거든요. 주니어 챔버라고. 그래서 제가 한 17년 동안 JC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상임부회장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장을 못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리더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장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좋아하는 글자가 진정성입니다. 사실은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한 5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모든 모임에서 손을 띄고 조용하게 이제 제 취미생활과 이제 사진, 뭐 그림, 또 책, 뭐 가족 이런 어떤 그 할 수 있는 어떤 진실된 어떤 그런 거를 한 5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성장되고 제 자신을 이제 사랑할 줄 알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요즘 한 모임에 한 6, 7가지를 이제 회장, 위원장 같은 걸 많이 맡았어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리더에 대한 생각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봤을 때 이 통전성, 완벽한 어떤 그런 느낌과 이 진정성, 제가 가지고자 하는 이 추구하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거를 오늘 느끼면서 참 앞으로도 계속 이 책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런 것을 60, 70, 80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무슨 말씀? 저는 나이도 됐고 거대한 특가를 끄는 리더는 안 되지만 이걸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손자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을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그야말로 나중에 리더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이미 이제 이렇게 많이 성장된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인지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 어린 시절에 보다 더 이러한 내용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이 돼서 그렇게 해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손주를 어떻게 지금 교육? 이제 뭐 이제 4살짜리니까 앞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클 때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리더로서 하는 역량을 켜주면 나중에 지들이 이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마쳤으면 하고요. 다음번 어떤 분이 그 대표자로 선정을 해야 할지 그런 식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소개했는데 맨날 이건 씨가 소개 좀 하시죠. 예? 소개 좀 하시죠. 최희성 원장님, 예,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하시고 치과대학을 다시 또 들어가서 치과병원을 차려가지고 수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꼼꼼하게 잘하는 우리 치과 원장님 최희성 원장님이십니다. 그 고향이 경상도 쪽이신가 봐요. 예, 고향은 부산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하는데 지금 지금 최 교수님께서 저 소개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는 통조성이 일종일 수도 있는데 좀 아닌 부분이 있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석사만 한 거예요?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지금 박사는 하지 않았어요. 카이스트 석사까지만 하고 연구소 회사 생활 한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치과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또좀 평범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랬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길 자체야 좀 다른 방향의 길이긴 하지만 그냥 제 자신은 항상 어디에 있을 때나 좀 너무 거기만 좀 그냥 매진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모임 나오면서 제 자신이 나이가 좀 어느 것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기 나만의 세상 꿈을 안에 아침 예보리에 살고 살아왔다는 걸 어느 순간 좀 느끼게 됐어요. 좀 그래서 좀 활동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치과로 가면 몇 프로 싸게 그거를 좀 20%. 우리 이빨은 전부 다 우리 치과에 맡깁시다. 뭐 다른 특별한 말씀 있으신 분? 수진 씨 하실 말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억압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병아리 결합을 자연적으로 했을 때는 병아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억압적으로 하는 거는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깨쳐나가고 이거를 보스가 아닌 보스는 나를 치고 올라올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리더는 나를 치고 올라가도 두렵지 않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씨는 방송 작가도 하시고 리포터도 하시고 기획 취재를 많이 하셨던 KBS에서 하셨던 분이라서 아이고 아까 죽을 때 까먹었네. 자, 오늘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말씀. 고맙습니다.